네, 반갑습니다. 자,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증시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얘기해 볼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흔히 기술주, AI 관련주, 그중에서도 CXL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오늘 왜 찬란한 토크 시간에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슈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오늘 장중에 나온 얘기죠. SK 하이닉스 CXL에 칩넷 기술을 적용한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 속도전을 좀 내겠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위해 요약한 부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중 하나인 컴퓨터 익스프레싱 링크 CXL이죠. 네, 그리고 칩넷 기술을 결합한다. 개발 중인 CXL 메모리 컨트롤러에 칩넷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고성능 컴퓨터, HPC죠. 네, 분야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라고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많은 내용을 아시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면 되느냐? 바로 이 CXL입니다. CXL. 과거의 CXL이라고 한다면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CXL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삼성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좀 잡힌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의 수급이 그러니까 반도체 영업이익이 삼성에서 하이닉스로 넘어가기 이전 지난해라고 봐야 되겠죠. 2023년 6월 이후 네, 6월 이후부터 2024년 7월 이전까지 해서 하이닉스가 어쨌든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을 추격할 때 HBM 관련 기술로 추격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삼성이 이제 강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연결수혜로 좀 받았던 부분은 CXL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이 흐름을 받을 때는 CXL 관련주, 하이닉스가 수급을 받을 때는 HBM 관련주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오늘 체크해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죠. 좀 더 내용을 체크해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5월 세계 최초로 CXL 기반 디램 기술을 개발했으며 지난달에는 삼성메모리 리서치 센터 업계 최초로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 레드햇이 인증한 CXL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는 부분. 이게 2024년 7월이에요. 네, 2024년 7월. 제가 체크했었죠. 2023년 중순 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저점론을 어쨌든 통과시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반도체 강세장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삼성이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CXL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향력이 요거 2021년 5월 세계 최초로 CXL 기술 기반 D램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요. 요거 하나로 삼성전자가 어쨌든 HBM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좀 밀었던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을 때는 삼성 같은 경우는 CXL 기반 기술로 해서 CXL 관련주들이 삼성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주춤주춤했잖아요. 어쨌든 뭐 엔비디아의 벽을 좀 뚫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NFC 그 기술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MRMUF, MUF 기술로 HBM을 만들고 있는 하이닉스의 사실상 수주 측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자연스럽게 좀 부진하게 형성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연동된다라고 볼 수 있었던 CXL 관련주들 역시 상당히 낙폭이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위치 자체가 지난 7월부터 동일하게 반도체 업종 떨어졌을 때 CXL 관련주들도 좀 떨어졌던 건 동일한데 삼성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최근에 CXL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뭐 살짝 뭐한 요 정도 흐름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내일 모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긴 한데 하이닉스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중 하나인 CXL과 칩넷을 결합한다. 그러면 CXL에 대한 포인트가 다시 한번 부각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CXL 검사 장비 측면에 뭐 네오셈도 좀 분위기를 좀 가져갈 수 있을 부분이겠다만 제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 CXL은 CPU와 GPU 등 각 장치를 빠르게 연결해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나와 있죠. 자, GPU. 최근에 엔비디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팔고 있는 게 GPU예요.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CXL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 컨트롤러 IP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즉 CXL 구축을 하는데 필수 기업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인텔이 주도하는 CXL 컨소시엄에 등록된 국내 유일한 IP 업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인텔 하시면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최근에 이런 테슬라의 인텔 인수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 과정에서 자율주행 측면으로도 CXL에 대한 포인트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아직은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테슬라가 인텔에 대한 좀 적극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CXL 관련주는 하이닉스 발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테슬라 발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컨소시엄에 등록된 국내 유일한 IP 업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좀 기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AI 핵심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대역폭을 늘리는 기술이라면 CXL은 용량을 확대하는 기술이다. 즉 AI가 이런 산업성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CXL 역시도 방향성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 CXL 시장 규모가 현재 대비 10배 커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가 어찌되었든 2021년에 CXL 기반 드림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차후에 이런 기술력을 좀 고려해서 그러니까 HBM 쪽은 하이닉스, CXL 쪽은 삼성전자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어쨌든 하이닉스가 CXL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CXL 관련주들이 HBM 관련주들과 함께 이제는 또 하이닉스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인텔의 영향력을 고려, 테슬라까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CXL 구축의 필수적인 메모리 컨트롤러 IP를 개발하고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좀 방향성을 지금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내용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지금 시간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크지는 않습니다. 뭐 최근에도 시간의 움직임이 강했던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일봉상에 좀 차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일단은 매물대를 일단 벗겨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벗겨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벗겨냈을 때 주목해야 되는 게 이 흐름이 언제 나왔느냐? 최근에 반도체주들 반등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벗겨지는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지정학적이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가 좀 벗겨지는 시점에서 탄력성을 찾아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쨌든 뭐 AI 관련해서 좀 이런 투자 포인트를 좀 넓혀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뭐 반도체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방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봤을 때 CXL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고,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중단기 이런 배열이 좀 달라지면서 거래대금도 늘고 있다. 그리고 ADX 강도도 확인되는 사이에서 DI 플러스 지표 역시도 좀 뻗어주고 있다. OBV 매집 강도 좋고 MACD 시그널도 좋다. 그러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급등 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봉 하나하나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시겠지만 이 사이즈가 절대 작지가 않아요. 보시면 뭐 좀 완전 조그만해 보이는 이런 봉도 한 4%씩 되고요. 기본적으로 움직일 때 10% 이상씩 쭉쭉쭉쭉 치고 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전성기 때는 정말 탄력이 무섭게 흘렀어요. 윗골이 나오더라도 그 갭을 말아 올려버리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상당히 오래 받았죠. 보통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는 7월 11일부터 조정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받았어요. 왜냐? 삼성 연결성이 좀 크다 보니까 삼성 연결되어 있는 흐름이 크다 보니까 그 조정을 일찌감치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보시면 삼성전자는 7월부터 빠졌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과는 추세가 다르게 상당히 좀 강하게 뻗어나갔던 이력이 있죠. 보면 네, 흐름이 다릅니다. 네, 추세적 흐름 자체가 달라요. 이제 반도체의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이랑 하이닉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부진했던 흐름에 맞춰서 네오셈 역시도 좀 일찍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역시도 그 유사 흐름 점이라고 봤을 때 지금 어쨌든 대추세가 좀 전환되고 있는 위치라고 볼 때 지금 대추세가 어쨌든 전환됐죠. 네, 대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어쨌든 CXL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모멘텀이 충분하고 트럼프가 어쨌든 AI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HBM 측면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발 CXL에 대한 포인트까지 그리고 삼성이 유일하게 하이닉스에 좀 필적해서 모멘텀을 뱉을 수 있는 것도 CXL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테크주 중심으로 좀 방향성을 본다라고 하면 시간의 반응이 크진 않지만 충분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대응 포인트를 이 중기 추세 정도로 좀 하방 요 정도로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만 짧게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만 이 구간 내에서 대응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방 대응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더라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여러 지표상으로 봤을 때 좀 진입 포인트가 유효하다, 슈팅 포인트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제가 좀 주저리 좀 말이 평소와는 달리 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는 항상 이렇게 좀 말이 얼버무려지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오늘 찰나한 토크 시간에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찰나한 토크 시간에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CXL 관련 주제를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면 또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할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다른 이야기거리로 또 가지고 와서 다음 찰나한 토크 시간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모두 많으셨고요. 내일 하루도 모두 건승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